부산의 자부심이 될 부산 사람을 뽑는 갓생림픽을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동메달을 차지한 대학원생 김보연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 다양한 자격증도 따고 공무원 시험도 3개월 만에 합격했다던데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학원생 김보연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가치 있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좋아하는 김보연입니다. 네, 현재는 공무원 발령 대기를 하면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번에 이제 부산 바이브 갓생림픽에서 동메달 수상하셨더라고요. 여기 참가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학교 가는 길에 지하철 광고를 받고 예. 이거를 다이어리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이유는 주위 친구들과 부모님들로부터 보연이는 열심히 살고 이제 그 삶을 응원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듣기도 했고 또 평범하지만 이제 열심히 사는 대학원생이라고 생각해서 갓생림픽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저의 이야기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부산 바이브 갓생림픽 탁 11 분들은 제각기 삶의 여정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주위에서 이거 너다. 딱 니네. 도전해라. 이렇게 다들 말씀하셨다고. 자격증이 뭐 몇 개길래 자격증 얘기가 나오고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보유한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한자 자격증, 오픽, 독서지도 샵, 포토샵, 제가 자격증, 제빵 자격증, 토익 한국사 이렇게 총 9개가 있습니다. 대학원생이라고 하시니까 나이가 얼추 짐작이 되는데 정말 바쁘게 사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자격증 따는데도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넘치는 열정으로 3개월 만에 초단기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셨다고요? 비결이 뭡니까? 네. 3개월 만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제 공부 성향이랑 그리고 시험에서 제 수준을 파악하고 또 시험 전략을 잘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시험을 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작년 문제를 뽑아서 풀어보고 제 점수와 작년 점수 그리고 올해 TO를 보면서 올해 합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점수를 예상을 하고 어느 과목에서 몇 점씩 올라야 하는지도 파악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이미 따본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단기간에 뭔가를 딱 하는데 좀 익숙해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주 철저하시네요, 그죠? 네. 네. 아니 공무원 시험이 많은데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전공이 문헌정보학과인데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이제 정사서 2급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준사서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사서직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어서 저는 제 전공을 살려서 부산시 지방직 사서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야, 만약에 발령 받으시 우리가 앞으로 도서관에서 보연 씨를 만날 수도 있겠네. 네. 예. 그럼 사서직 공무원. 근데 이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덜컥덜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좀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봉사활동이며 특별활동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대학교 1, 2학년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경험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대학생 때 다문화 멘토링이나 독서교육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네,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독거노인 봉사나 영어 교육 봉사 활동도 했지만 이제 대학생 때는 이런 걸 직접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대외 활동이나 봉사 같은 것을 찾아보고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가장 의미가 있었던 봉사 활동은 지적 발달 경계성 장애인 분들한테 이제 독서 교육 봉사 활동을 한 것인데요. 매주 전국에 있는 친구들과 줌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직접 교육하는 것까지 함께 했는데 이 과정이 즐겁기도 했고 또 지적 발달 장애인 분들도 느린 학습자로서
이 배우는 과정이 느리긴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을 함께 해서 되게 뿌듯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참 예사뿐이 아니다 싶습니다. 하루가 세상에. 정말 금방 갈 것 같아요. 대학교 1, 2학년 때만 내를 위해서 살았다니 저는 평생에 그래 살아가 참 부끄럽네. 근데 이렇게 정말 의미 있는 일도 많이 하시고 또 뭐든 잘 되기도 했지만 또 실패한 경험도 아마 있으실 텐데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그 경험이 또 우리 김보연 씨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처음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교환학생을 목표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제대 3개까지 해보고 또 틈틈이 해외여행도 다니고 영어 공부도 하고 하면서 교환학생 준비를 해놓고 이제 합격을 해서 가게 되었는데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한 달 동안 기숙사에 갇혀 있었고 결국에는 그 교환학생 생활을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대학 진로나 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나 보면은 도서관에서는 사회 약자층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서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국에 오고 난 이후에 그런 생각이 봉사활동 등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해야겠다라는 목표점이 있으면 그 조금 힘들어도 그냥 그걸 쭉 추진해 나가고 또 새로운 목표점을 늘 만들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이번 어떤 점 때문에 갓생림픽 동메달까지 수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갓생림픽에서 동메달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 일단 다양한 분야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봉사 활동도 하고 학교 내외 대외 활동도 하고 동아리나 아르바이트, 멘토링, 자격증도 하고 또 취미도 하고 또 대학원 진학과 취업도 동시에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맡은 바에 있어 책임지고 하는 마음이 동메달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이미 너무 멋진 삶을 살고 계시지만 또 갓생림픽 이런 데서 수상까지 하게 되면 또 큰 의미가 더 주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힘들고 지친 많은 분들이 갓생림픽에 또 같이 좀 준비 다 내년에도 또 도전해보면 좋겠는데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안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제 신청을 결과 관계없이 신청을 못하면 조금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예. 네, 그래서 운이 좋게 11일 안에 들게 되어서 이후에는 이제 내용이나 콘텐츠 같은 것들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배우고 이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될 텐데 이 새로운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배우고 또 사서는 시민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네네. 다방면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고 그래서 업무를 하면서도 공부도 꾸준히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또 제가 친구가 저를 경험학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학파. 실제로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도 하나씩 하면서 이런 작은 성취들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갓생림픽에 나와서 동메달까지 수상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까지 나오게 됐는데 제가 선정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책임지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성취 경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하고 나서 후회를 하자는 주의라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추진력과 행동력 그런 다 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학원생 김보연 씨였습니다.